안녕하세요. 스토리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역사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드릴 역사가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전시에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된 로힝야에 관한 그런 역사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 역사가 이제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복잡하고 이게 여러 가지 나라가 있어요. 특히 뭐 인도도 껴 있고 지금 뭐 방글라데시도 있고 그리고 미얀마, 현재 미얀마죠. 옛날 버마였고 버마도 끼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나라를 다 지배했었던 영국도 끼어 있습니다. 네,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거기 전부 영국이 싸지를 놓고 간 똥 때문에 걔네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굉장히 평면화 시켜가지고 하나로 퉁쳐서 이해를 하시는데, 네,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전부 다 사실인 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제 접하는 많은 정보들이 현재 미얀마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여과 없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부 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따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싸움이 났을 때도 보면은 이렇게 양쪽에 맞은 애 얘기도 들어보고 때린 애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야지 막 죽 때린 애만 얘기를 듣고 그 얘기가 그래 뭐 님 별로 잘못 안 했네 걔 맞을 짓 했네 이러고 결론을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대쪽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전시에 오시면은 충분히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많은 정보와 이런 것들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마련을 해 놓을 테니까 혹시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시장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로힝야를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기원이 어디냐, 로힝야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러는데 미얀마 정부에서는 영국 식민지 시절에 방글라데시, 현재 방글라데시죠. 벵골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영국 식민지 정책으로 대거 미얀마로 유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 미얀마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일부분 제가 봤을 때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 가지 문헌이라든지 증거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힝야 그들이 주장하는 자신의 기원은 어디냐 이러면은 무려 9세기경에 이제 해상 실크로드라 그러죠. 저기 아랍의 상인들이 그때 우리 뭐 고려나 이때 삼국시대나 이때도 왔듯이 거기에 사람들이 지금 있는 라카인주라 그러죠. 라카인주와 치타공이 있는 아라칸 지역에 그 사람들이 와서 정착을 해가지고 아랍의 피를 이어받은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 이야기는 사실과 조금 떨어져 있고 그거를 뒷받칠 만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또 믿기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역사가 어떻게 되냐 이러면은 여기 지도를 잠시 보셔야 돼요. 지도를 보면은 치타공을 해가지고 이 라카인주 현재 미얀마 라카인주까지 이어지는 이 땅이 옛날에 아라칸 왕국이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위에는 이제 벵골이 있죠. 지금 방글라데시 있는 벵골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아라칸 왕국이 이제 전성기 때는 이 벵골 지역까지 모두 영향력을 뻗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현재 지도에서 보면은 이 아라칸 왕국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미얀마라는 땅이 옛날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라칸 지역이 어떻게 역사가 되는가 하면은 1666년부터 정확하게는 몰라요. 다시 저 밑에 자막에 나갈 거예요. 아무튼 이때부터 아라칸 왕국이 망조로 걷기 시작해요. 이 아라칸 왕국이 망조로 걷기 시작해가지고 당시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인도 무굴 제국의 완전히 복속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아라칸 왕국은 역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지금 미얀마, 우리가 생각하는 미얀마라는 땅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지도에 있는 이 땅을 전체를 지배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동남아시아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그 어떤 왕조나 왕국도 지금 현대 영토처럼 이렇게 다스리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버마의 이제 전신이라고 하죠. 전신이라고 하는 바간 왕조부터 쭉 이어서 내려오는 그 역사를 쭉 다 살펴봐도 지금 알고 있는 흔히 요즘 말하는 뭐 고산족이죠. 뭐 샨족이라든지 뭐 카친족이라든지 카렌족이라든지 뭐 이런 다 소수민족들이 이제 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절대 이 평지의 왕국에 완벽하게 복속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이 동남아시아에 오셔가지고 돌아다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평지가 많아요. 평지가 많은데 땅을 위해서 거기 뭐 산 꼭대기까지 그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기에는 너무 힘들고, 또 산 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네 스스로 자급자족이 가능했기 때문에 평지와 굳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저기 조미아라는 어떤 책을 하나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이 동남아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또 조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 동아시아 역사와 이 멘탈리티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이러면은 바간의 역사를 가지고 온 그 미얀마, 현재 미얀마의 역사는 이 이라와디 강, 지금 지도에 보이는 이라와디 강을 중심으로 있는 평지 왕국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아까 말씀드린 소수민족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고산족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하고는 조금 별개의 교류는 있었습니다. 교류는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하나의 국가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지도를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아라칸 왕국은 아라칸 산맥이라고 하는 이 산맥이 걸쳐져 있어요. 이 정글에서 이 산행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보통 우리나라 산을 이렇게 뚫고 길이 없는 산을 뚫고 지나가는 것하고 차원이 틀린 문제입니다. 이 열대지방에서 이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있고 거기 정글 꽉 우거져 있는 경우에는 거기 뚫고 가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의 굉장한 장벽이 됩니다. 장벽. 이거 자체만으로도 뭐 군사고 뭐고 인간이 지나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장벽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그러니까 미얀마가 처음으로 이 아라칸 왕국의 그 이름을 드러내놓는 시점이 언제냐 이러면은 꽁바웅 왕조라고 있어요. 꽁바웅 왕조 6대 왕인 보도파야라는 그 왕이 굉장히 이제 영토를 확장했는데, 그때 이제 무굴 제국의 영토였던 지금의 아라칸 땅을 드디어 정복하게 됩니다. 그게 1784년도에 일이에요. 1784년도. 그래서 일단은 합병을 했지만은 그렇다고 그 합병 이후에 그 계속 가지고 잘 그 지배를 했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아라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꽁바웅 왕조에 대응을 해가지고 게릴라전을 불사하면서 저 방글라데시 쪽으로 도망을 가면서 굉장히 많은 전투를 치렀어요. 전투를 치러가지고 이 꽁바웅 왕조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막 쳤죠. 그래가지고 걔를 잡으러 막 그 방글라데시 영토까지 막 들어갑니다. 현재 방글라데시죠. 지금 옛날에는 인도 제국 영토죠. 제국 영토로 막 들어가요. 그 영국이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이제 변방에 저기 그 콤바웅이라는 국가가 그 군사 활동을 자기네 땅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영국이 제일 처음에 점잖하게 국경을 침범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콤바웅 왕조의 이 보도파야 왕은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랑 멘탈리티가 틀려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동남아시아의 전쟁과 이런 그 영토에 관한 개념이 우리랑 굉장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이야기하는 국경에 대한 개념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콤바웅 왕조는 뭔 개소리냐? 나는 저 아라칸에 그 남아있는 잔당을 다 없애기 위해서 가는 거지. 영국 너네들은 아무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 그 작전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영국이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드디어 첫 번째 1차 영버 전쟁이 벌어집니다. 영국 버마 전쟁이 처음 벌어져요.
그때가 이제 1824년이죠. 1824년에 이제 전쟁이 발발을 해가지고 약 2년, 1826년에 미얀마가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해가지고 이제 영국이 대가로 땅을 달라 그랬어요. 땅을 달라 그러는 게 이제 지금의 아라칸 땅입니다. 아라칸 땅은 이제 다시 무굴 제국의 영토에서 약 42년 동안 그 미얀마의 지배를 받았다가 다시 그 영국 제국, 인도령 영국 제국의 그 영토에 다시 복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2차 세계대전까지 미얀마는 그 아라칸 땅을 한 번도 지배를 못해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제 꼭 42년간 걔네들이 미얀마가 역사를 통틀어가지고 이 아라칸 땅을 지배했던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1차 전쟁 때 이 아라칸 땅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말레이 반도 있죠. 말레이 반도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현재 반은 미얀마고 반은 태국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그 미얀마 쪽의 영토를 이제 테나세림이라 그래요. 테나세림이라 그러는데 그 땅이랑 아라칸이랑 같이 영국에 띄줍니다. 그리고 나서 2차, 3차 전쟁을 하면서 버마가 완전히 미얀마가 꼼방 왕조가 완전히 몰락을 하고 그 버마도 영국의 식민지로 편입이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영국령 인도 제국 식민지에 완전히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이제 그 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미얀마도 사라지게 되죠. 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버마는 그렇게 이제 끝이 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아라칸 왕국에는 그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 그 땅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쭉 찾아보면은 1799년도에 이제 아라칸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프란시스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은 이제 아라칸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무슬림들, 그러니까 이슬람교들을 믿는 사람이죠. 무슬림들은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가지고 루잉야라고 그렇게 칭했다고 합니다. 루잉야가 아니면은 원래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살던 이제 원주민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말했다고 해요. 그 기록이 1799년도에 남아 있고 여러분들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러면은 이 아라칸주가 이렇게 작은 땅이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미얀마에서 비교해서 보면은 저 끝에 변방에 길쭉한 이렇게 조그만 짜투리 땅 같은데 이 크기가 이 경기, 서울, 인천 다 합쳐가지고 여기보다 더 크고 강원도를 합쳐도 더 큽니다. 충청북도까지 합쳐야지 그나마 거의 비슷한 크기가 돼요. 그러니까는 경기, 서울, 인천, 강원, 충청북도를 합친 정도 땅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남북으로 나눠가지고 남쪽에는 불교를 믿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아라칸인이라고 그래요. 아라칸인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인구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이 라카인주에서도 가장 인구수가 많은 민족입니다. 그들도 미얀마로 보면은 그 버마족에 비하면 소수민족이죠. 아무튼 그 상태에서 북부 지역 시트웨, 지금 이제 시트웨라고 하고 옛날 이름으로 마르둑우라고 하는 그 시트웨 지역부터 북쪽까지, 북쪽은 주로 로힝야라고 부르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런 그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 라카인주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보면은 이제 그린피스 대학교, 영국 그린피스 대학교에 이제 앤드류 셀스라는 그런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이제 15세기와 16세기에 이제 아라칸에 살았던 무슬림들이 로힝야들의 조상임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로힝야들이 식민지 시절 도착했다라고 미얀마에서는 이게 공식적으로 주장을 이렇게 한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영국 식민지 시절에 그때 당시 미얀마고 버마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게 없었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던 영국의 앞잡이다. 영국의 앞잡이 역할을 해가지고 지금 버마족의 미움을 샀다 이러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 맞는데 당시 영국이 지배하던 버마에서는 버마족은 출세의 길이 다 막혔어요. 그리고 그거를 로힝야들만 다 가져간 게 아닙니다. 로힝야는 거기에서도 소수이고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샨주에 사는 그 카렌족이라든지 뭐 카친족이라든지 뭐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런
소수민족들이 당시에 경찰이라든지 뭐 행정공무원 이런데 다 중용이 되었고 그 영국 식민지 시절에 버마족들은 굉장히 배척을 당했죠. 그건 사실입니다만 그걸 이유로 가지고 현재 전 버마에서 로힝야를 미워한다 이렇게 굉장히 평면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버마까지 이제 일본군도 쳐들어가고 영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완전히 그 독일군하고 막 그 전쟁을 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전쟁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다 옵니다. 그런데 이 아라칸에 있던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동안 뭔 일을 했나 그렇게 보면은 이제 1940년도에 그 아라칸을 분리 독립을 하자. 모든 나라들이 이 식민지 시대를 끝내고 독립을 할 때 우리는 독자적인 국가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분리주의 운동을 조직을 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그 협상을 영국 사람들하고 했는데 그 로힝야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게 영국이 약속을 했다라고 오해를 했지만은 영국은 그런 일이 없다. 그 구체적인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이야기가 완전히 나가리가 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전쟁이 45년도에 끝나고 이제 1946년도에 인도가 이제 독립 준비를 쭉 합니다. 독립 준비를 쭉 하면서 우리가 이제 현재 알고 있는 파키스탄이죠. 파키스탄이 그때 당시에는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이 나눠져 있었어요. 지금 서파키스탄은 현재 파키스탄이고 동파키스탄은 현재 방글라데시입니다. 파키스탄을 인도로부터 분리해서 독립을 하려고 했던 이제 그 무슬림이죠. 그 창시자인 무하마드 알리 지나에게 이제 그 로힝야들이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인도에서 독립할 때 우리도 같이 독립을 할 수 있게 너네들이랑 같이 독립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그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안이 있었어요.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동파키스탄에 편입을 해가지고 동파키스탄의 일부가 되겠다라는 일안이 있었고 이 안은 독립적인 동파키스탄은 아니지만은 독립적인 그 아라칸 국가를 세워서 국가로 독립을 별도로 하겠다. 이런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1948년도 1월에 이제 버마가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해가지고 신생 국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태어나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라카인주가 있었죠. 치타공부터 쭉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콕스바자르에 있는 데서 그 밑에 그 테크나프라 그래요. 테크나프 있는 곳에서 푹 잘라가지고 이쪽 그 밑에 있는 라카인주, 현재 라카인주는 버마의 영토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로힝야들이 무하마드 알리 지나한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이러니까는 지나가 그거는 버마는 이미 그 독립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제3국이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 파키스탄은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이러면은 1947년에 지금 아웅산 수지의 아버지죠. 아웅산 수지의 아버지인 아웅산이라는 그 사람이 민족의 영웅이에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 버마에서 옛날부터 독립운동을 해왔었고 많은 민족 그 버마족들에게 그 굉장히 신임을 받고 있던 아웅산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소수민족 국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걔네들이 현재도 내전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실제 총질도 막 하고, 뭐 헬리콥터 막 날라다니고, 전투기 막 뜨고, 폭탄 떨어지고 그럽니다. 지금 미얀마. 미얀마가 우리가 사는 그런 국가 개념이 아니에요. 그, 한 국가가 그 영토 내의 모든 그 경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라와디 강을 중심으로 그 옛날 그 바간 왕조부터 내려오던 그 이라와디 강 그 평야 지역만 지금 버마가 실질적인 지배가 가능하고 나머지 다른 주들은 소수민족이 각자 군대를 가지고 정부군과 끊임없이 전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휴전협정 한 데도 있고 굉장히 이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국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걔네들이 최초에 어떻게 됐느냐, 최초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 그 소수민족 대표를 다 만났어요. 아웅산이 다 결집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빨룽 조약이라 그러는데, 이게 미얀마 빨룽이라는 지방에 이제 가가지고 모든 소수민족이, 미얀마의 소수민족이 다 모여서 우리가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너네들 다 쪼개질래? 아니면은 연방으로, 미얀마, 그러니까 버마 연방으로 우리 뭉쳐서 같이 하자. 이렇게 그 아웅산이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다른 소수민족 전부가 이제 만장일치로, 그러면은 우리가 그 버마 연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독립을 하겠다 이러고 이제 도장을 다 찍습니다. 이게 굉장히 미얀마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이 조약에 따라가지고 그 다수인, 지금 한 60% 정도 됩니다. 버마족이, 다수인 그 버마족이 60% 되는데, 그 버마족들이 타 소수민족들을 박해하지 않고 평화롭게 그 평등하고 평화롭게 이제 살아간다는 조건을 그 문서로 남긴 게 이게 그 빵룽 조약이죠. 빵룽.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웅산이 계속 살아 있었으면은 됐는데, 그때 당시 그 대통령 국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회의를 주최하고 있었는데, 군부에서 문을 발로 빵 차고 들어와가지고 다 총살해서 다 죽였죠. 그 미얀마의 굉장히 그 뼈아픈 그 역사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이러면은 1962년도에 이제 군사 쿠데타로 군사 정권이 들어서죠. 그 유명한 그 막가파 군사 정부가 들어섭니다.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됐든 이제 그 로힝야도 이제 거기 그 버마 연방의 한 연방 국가로 그 참여를 하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그 독립을 1948년도에 그 빵룽 조약 이후에 48년 1월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신생 국가가 됐을 때는 로힝야도 그 우리말로 하면은 저기 국회죠. 국회 같은데 의원이 있고 의석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자기네들 정당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2년 이제 그 미얀마가 군사 독재를 시작을 하면서 미얀마 군사 독재에 그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그 군사 독재 정부는 종교를 이용해서 불교를 이용을 해가지고 불교 근본주의자들이랑 함께 미얀마는 불교 국가다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이제 그 권력을 강화하기 시작을 했죠. 거기에서 이제 로힝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걔네들이 이슬람인데 그 미얀마 불교 국가에서 불교의 그 믿음이 그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 상태에서 이질적인 그 이슬람이 껴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아라칸에 살고 있는 아라칸족들이 있다 그랬죠. 걔네들이 불교도입니다. 거기 살고 있는 불교도들인데 걔네들이 간신히 그 이슬람이 로힝야보다 그 라카인주에서 인구가 조금 더 높아요. 조금 더 많아요. 로힝야가 40이라면 걔네는 한 5, 60 정도 될까 말까 하는 그 정도 비율로 높기 때문에 거의 근사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독재 정부가 이제 작전을 시작을 해요. 작전을 시작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로힝야를 이제 탄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이제 1978년도에 있었던 이제 드래곤 킹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드래곤 킹 작전. 이 작전은 이제 내윈 이제 군사 정부가 그 인구조사 하기 전에 그 로힝야들을 급조가지고 전부 다 국가 밖으로 쫓아낸 다음에 인구조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가지고 방화 그 마을에 쳐들어가 가지고 사람들 쏴 죽이고 불 지르고 강간하고 살인하고 이러는 지금 몇 년 전에 벌어졌던 일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 작전을 이제 시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78년에도 20에서 25만 명 정도가 이제 그 방글라데시로 도망을 갑니다. 그 바로 옆에 방글라데시거든요. 그 갈 데가 없어요. 이쪽은 그 바다고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아라칸 산맥이라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그 군사 정부에서는 봐라 로힝야는 우리가 그 군사가 가니까 바로 방글라데시로 도망간다. 그렇기 때문에 쟤네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놈들이다. 그래서 로힝야라는 말도 쓰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에서 미얀마에서는 이제 걔네들을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조센징이라고 불렸듯이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조선인이잖아요. 조선인. 근데 굉장히 비하적인 발언이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로힝야를 지금 미얀마에서는 벵갈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심한
미얀마도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 로힝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로힝야라는 그 사람들은 미얀마 내에서 국적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국적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가가지고 미얀마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미얀마어를 못 배우는데 그렇게 한 10년, 20년을 흐르는 거죠. 흐른 다음에 정부에서는 봐라, 너네들 미얀마 말도 못하고, 그 미얀마와 그 유니온 하려는 그 자세가 안 돼 있다. 너네는 그 벵갈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역공을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학교도 오지 못하게, 버마어도 배우지도 못하게 처음부터 차단을 해놓고, 그걸 오히려 또 증거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2012년도죠. 이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미얀마 군이 그 마을을 갖다가 침공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바닷가 마을이에요. 그 시트웨 그 지역이 다 바닷가거든요. 바닷가 마을을 이제 둘러싸듯이 포위하듯이 침공을 하고 막 살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배를 타고 전부 보트 피플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태국도 오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말레이시아도 가고 뭐 여기저기 막 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 유명한 이제 태국의 유명한 그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팔로우업을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태국으로 왔는데 태국에 이 나쁜 놈들이 그 나쁜 놈들한테 잡힌 애들은 이제 그 노예가 돼가지고 그 새우잡이 배에 끌려가서 막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 뉴스에 크게 나오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태국에 이제 모든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태국의 나쁜 놈들 어디 나라나 나쁜 놈들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이번에 촬영을 간 계기가 뭔가 하면 2016년도 10월 9일 날 이제 방글라데시와 이제 미얀마 국경 초소에 괴한들이 이제 침입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테러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했죠. 10월 이제 9일인데 그 사건이 난 지가 그 뒤로 이제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초소 한 군데 딱 트는 게 아니고 그 국경 지역에 여러 군데를 쭉 틉니다. 어떤 괴한들이. 그런데 이제 10월 17일 날 이제 그 아라칸 로힝야 구세군이라는 그런 사람 단체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거 우리가 한 거다 이러는 거죠. 아라칸 로힝야 셀베이션 알미라 그래가지고 그 로힝야를 구하는 그런 로힝야가 조직한 듯한 냄새를 많이 풍겨요. 자신들이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단체가 이 사건 이후로 한 번도 수면에 드러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그 조작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소문도 많아요. 근데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미얀마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군사작전을 17년도에 이제 시작을 해서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라카인주의 남쪽에서부터 쫙 훑으면서 마치 토끼몰이 하듯이 그 로힝야 사람들을 갖다가 쫙 집을 다 불사지르고 총을 다 쏘고 이렇게 겁을 줘가지고 방글라데시로 다 쫓아냈어요. 그게 쫓겨난 사람이 이제 공식적 집계로는 한 100만 명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공식적으로는 한 140에서 15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갑자기 이 100만 명의 사람들이 2017년도에 이제 몰아닥친 거죠. 몰아닥치니까 이 상황이 그냥 여기 방글라데시도 이 땅을 갖다가 국립공원으로 사용하던 땅이에요. 이 땅인데 여기를 갖다가 난민 캠프를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인공위성 사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여기 거대한 도시가 인구 100만짜리 도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물론 다 천막집인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천막집이 빡빡하게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거의 뭐 살아있는 그 지옥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그 난민 캠프 중에서 이제 최악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인류 역사상 최대 난민 캠프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가가지고 촬영한 게 이번 전시에 나오는 겁니다. 네, 어떻게 로힝야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찾아보고 정리했던 내용들인데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역사학자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모든 말이 다 맞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최대한 여러 가지 자료나 사료를 찾아보고 미얀마 정부에서 하는 것과 다른 그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추렸기 때문에 어느 한쪽 편에 서 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굉장히 그 당사자들, 그 미얀마에서 주장하는 모든 게 다 맞다고 쳐요. 다 맞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1900 미얀마가 이제 탄생했을 때부터, 버마가 탄생했을 때부터 1948년이죠. 탄생했을 때부터 그게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영국 식민지 시절에 죗값을 물어서 함부로 살인을 하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뺏고 토지를 몰수하는 거는 굉장히 야만적인 행위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지겹고 재미없는 그런 내용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